마련한 DMZ 관광 및 DMZ 타임스 장승재 대표의 24년간을 공부하면서 DMZ 현장에 삶이 살아 숨쉬는 DMZ 60년 DMZ 관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10년 되다 보니까 좀 눈이 떠가지고 DMZ 먼저 홍보 좀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DMZ 타임스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좀 창간 기념을 해가지고 10년 됐는데 뭔가 좀 나도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의미 있게 해가지고 우리 DMZ 60주년 맞이해가지고 한번 좀 DMZ 관광의 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또 24년 다니면서 또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것을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나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같이 공유하는 별건 아니지만은 현장에서 느낀 것을 한번 잠시 해보고 또 올해 그 20주년인데 DMZ 관련되어가지고 그 많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은 관광에 대한 세미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 아쉬움을 제가 가지면서 느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많은 DMZ 관련되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군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DMZ 관광에 또 DMZ를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참 국방부에 좀 제 동상을 상하는 우리 치안유 중령이 오셨고 또 지사단에 또 감사에 참여하신 우리 또 이영준님께서 너무 급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 제목이 사실 너무 거창합니다만 노랗게 혹시 이해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해하시고 노랗게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한 그 8가지 순서로 해가지고 DMZ 관광의 발자취, 그 다음에 관광 자원 기본 요소, 기본 관광 상품, 관광의 현실과 미래적 개선 사항. 6번째로 DMZ 접근 지역에 제가 10년 다니면서의 10개 시군의 느낀 소감, 의견, 그 아쉬웠던 점, 또 잘된 점, 그걸 좀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DMZ 관광의 발전 방향,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7월 27일 정전 60주년입니다. 정전 60주년과 동시에 바로 생긴 것이 DMZ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전 60주년과 DMZ는 60주년인 거죠. 올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DMZ에 대해서 평화권을 제안한 이후로 DMZ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약간 좀 높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 당국기관에서도 크게 DMZ에서 신경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만 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DMZ라는 그런 광고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참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타임즈에서 2009년 12월 1일 날 한국이라에서 가장 유일의 대표는 DMZ가 아시아에서는 꼭 가봐야 할 곳 중에 24개국 중에 15위가 DMZ입니다. 그 안에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DMZ만 15개에서 판매했던 겁니다. 자, 북한도 우리의 좀 달린다면 북한의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 상품을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드린 말씀, 아까도 소대 말씀드린 대로 60주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DMZ를 한번 제가 DMZ 관광을 하는데 내가 탄생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체를 모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공부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대로 나와 정리된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대충 어디 보면 좀 나왔는데 없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번 해본 뜻에서 한번 이 DMZ 관광을 한번 좀 DMZ 관광 대머리가 하는데 어떻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한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개최됐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DMZ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생태계 보호, 지뢰배설지대, 세계 유일무이한 평화벨트, 전자박물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영규 중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성님. 우리 최고의 그 감사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 보고입니다. 역시 참,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하신 우리 감사 참모십니다. 지금 생태계 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반은 동감하고 반은 좀 상태입니다. 네. 워낙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볼 때 지역지방을 정리되는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느낌의, 개개인의 느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지역에 대한 생각은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상상에.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관광의 발자취가 언제부터 됐다는 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 관광 회사를 찾아와서 하는데 이게 아주 아리송하고 제가 저의 탄상에 어딘가 물어가지고 제가 좀 해보니까 저는 1965년 3월 19일이 DMZ 관광의 태동이다. 탄생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48년, 올해가 그러니까 48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광상품이다. 그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당시 지난 정부는 DMZ를, 안보 현실을 하나의 대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의 하나의 관광 목적으로, 또 외국인한테는, 하나의 대국민한테는 안보의식을 고취한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한쪽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결론을 좀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MZ 관광의 발자취를 보다 보니까 60년대부터 해가지고 현재 2010년대까지 각 부대로, 각 연대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965년이 3월 19일날 제4차 파타총회인데, 이 파타총회는 관광적인 태평양의 총회입니다. 그 당시 한국에 보여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외국인들한테. 버스가 10대가 한 번에 DMZ를 가게 됩니다. 10대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 DMZ 관광의 태동이다. 그때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실행됐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기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지금 현재 한 관광공사입니다만 지금 그 당시에는 국제관광공사입니다. 국제관광공사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의 관광을 배정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국회는 지금 보면 관광공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던 겁니다. 모든 국회에 지금 우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대한여행사가 모든 것을 사업을 위탁을 받아가지고 했고, 95년도에 저기 탈퇴하다가 67년도에 이제 북한 지금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방문적인 투어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69년대 중국에 다시 이제 그 DMZ에 또 우리 관광공사에서 UNC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70년도에 그 당시 때는 엑스포 70 하다 보니까 또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판문점 우리 분단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하고 있고. 그래서 70년 4월 30일 유엔사와 한국정부 합의해가지고 그 당시 매월 월수구 아니 매주 월수구 3회 이런 35명씩 지금 판문점 투어비가 77,000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인당 3,500원씩 해가지고 35명씩 진행이 시발점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0년 5월 1일 날 판문점 투어가 정식적으로 태국이 됐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그 당시 때는 적정적인 만지 개발 땅굴이든가 이제 그 전망 같은 게 오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안보관광이 제대로 도입이 돼 있죠. 그래서 80년대 1월부터 이제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판문점이 오픈이 좀 됐습니다. 자, 90년대 들어와서 우리 교통부 당시 이제 지금 도로인가? 교통부에서 그 당시 관광이 모든 게 총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원권부터 체계해가지고 됐습니다. 안보관광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파주가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만 이것이 얼마 안 됐어요. 96년도에 우리 박근혜 팀장님 오셨나요? 관광공사. 관광공사하고 또 그 당시에 제양군이네. 그 다음에 파주시. 96년도 6월 달부터 해가지고 파주 기관이 그 당시 개발해가지고 외국인한테 그때부터 얼마 안 된 거예요. 오래된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보면은 저희들 조금 전 DMZ 관광돼가지고는 생태 관광까지 도입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2009년도에 DMZ에 그 당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DMZ 적용적으로 생태 관광 벨트를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0년 들어와가지고는 관광공사에서 DMZ BI도 저 위에 있습니다만은 그 성적을 공부하고 또 DMZ 식당 심의도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신이 나왔던 안양구에서도 17년에 접경지역 발전 종합 이걸 발표하고 또 2013년에 와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DMZ 평화부를 좀 지원하는 그런 상태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말씀을 시간 관계상 드리고 하고요. 자, DMZ 관광을 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전망대가 DMZ의 접경지역에 11개 전망대가 있습니다. 다음 나중에 경도는 4개 중에 3개만 현재 좀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태관광 그 자원,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지오사이트, 지오파크, 그 다음에 DMZ 경시대,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들고 있는 DMZ 접경적 걷기 코스, 그래서 많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망대를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쪽에는 것이 강화도의 제작 그 평화 전망대, 그 다음에 김포의 의정 전망대, 오산 통일 전망대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의 도라 전망대, 연천의 태풍 전망대, 그 다음에 또 여천 전망대 그렇습니다. 철원에는 철평화 전망대, 그 다음에 저쪽에 승리 전망대, 칠성 전망대가 아마 그 사진이나 사진상에는 그 오타 남아가지고 오산 통일 전망대인데 이 영상을 좀 바꿨어요. 칠성 전망대는 다 감수성이 이상하게 들어가시죠. 우리 감사 전문께서 칠성 전망대를 1990년도에 개발했는데 2013년도에 4월때 아주 멋지게 이분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전망대를 그리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구의 일지전망대, 고성통전망대. 자, 여기 제가 왜 우측에 빨간 그 상수호표 해놓고 오표와 전망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왜 해놨을까요, 제가? 왜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끔 보면 무슨 오피 있고 전망대 이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성전 오피, 무슨 뭐 상수 오피 좀 나와 있습니다만 오피하고 무슨 아까 와서 전망대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오피는 군부대에서 직접 판정할 수 보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당일날 전망대를 무리가 신고도 없이 사자 신고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전망대. 아까 밖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전망대는 신고 없이 그냥 갈 수 있어요. 신고증 맞고 쓰면 돼. 그러나 오피는 이틀 전, 3일 전 그거 가는 것이잖아요. 군부대에서 관장이기 때문에. 요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 표시를 해서 오피와 전망대의 차이점을 쉽게 말씀을 그렇게 드시면 돼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각 부대에 그 사이트에 다 전망대가 있고 그 있습니다만 그런 이따 차이를 두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땅굴도 현재 따여 싸가지고 사회적 제금 경기도 2개, 강원도 2개 그렇습니다. 이 땅굴은 지사람대 그 연천에 있고, 이 땅굴이 강원도 철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3땅굴은 78년도에 파주에 있고, 4땅굴이 그 저쪽에 있는 그 양구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DMZ 관광을 해가지고 더불어서 생태 관광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말씀 저도 뭐 생태환경 그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적인 생태관광은 많이 좀 활성화가 좀 되어가고 있고 그래요. 근데 DMZ 생태관광은 2003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DMZ와 접수사가 붙어 있는 한 군부대가 있거든요. 아무나 그 생태관광 해가지고 오픈할 수는 없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DMZ가 해서 생태관광은 그 시기상조하기보다도 걸음마 단계도 아직 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 이 말씀드리십니다. 자, 그러면 생태 강화 자원을 볼 때에 강화하고는 역시 강화 갯벌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전 역시 장단반도, 연천에는 평화습지원, 호수역이 주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롱물에 역시 한다운 주변 거쳐서 상창리를 볼 수 있고, 오늘 상창을 기자님 오셨죠? 네, 오셨네요. 오셨고. 회천물에 양대 저기 습지, 이것은 대표적인 우리가 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구의 뻔치골, 그 다음에 인적의 대웅릉, 우선 화진포. 이것이 현재의 우리 그 DMZ 이론의 생태관광, 그 다음에 또 지역, 요새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야 할 지오파크, 여기 자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천에는 그 제인폭포를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천안 약수는 조금 벌써 11월 달부터 오픈이 천안에서 전체가 오픈했죠. 첫째 왔죠? 네. 두루미가 왔죠. 그 다음에 왔죠. 양이대 그렇고요. 자, 최근에 와서 DMZ 작정적 해가지고 걷기 코스가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많이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오직 걷기 코스가 그냥 그 살길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인천에는 옹진군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강화군은 뭐 강화, 나들길이라고 있고 김포, 여기는 경기도는 아주 통일성이 좋았는지 평안도리라는 타이틀 아래 세 가지 닫고 있습니다. 김포도 김포 평안도리길, 파주는 파주 평안도리길, 연천은 연천 평안도리길 해가지고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고, 강원도는 좀 각각이 있는 것 같아요. 초로는 최들레 평안도리길, 화천군은 8호산서 백리길, 그 다음에 양구는 양구 강릉 상산길, 수지석길, 헌주교 둘레길, 그 다음에 인정은 소양강 둘레길, 요성군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 장관을 여기서 하나님 통일시켰으면 더 좋지 않을까. 평안계든 뭐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요새 좀 그 뜬다기보다도 좀 그 정부나 한 관광공사에서 지정한 것이, 오늘 여기 그 당시 지정하신 우리 그 좀 윤희석 산다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지역별로 적정적이라고 해서 그 10대 10군이죠. 옹진군에는 대청대 농협회원과 꽃게를 줬고요. 강화군에는 제적권 평화전망대 국갈비. 그 다음에 김포시는 문사선과 장화구이, 파주시에는 인증과 평안도리와 장당구, 연천군에는 그 여서전망대, 민물해원탕, 청군에는 구석정과 민통선 화업, 화천군에서는 그 양이대 습지와 그 초계탕, 양구군은 헌치구이과 곰치, 인정에서는 용륵과 황태, 구성은 건봉사와 구성대. 이것이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적경지역의 10군의 명물이다, 명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M관광 상품 구성을 좀 보면요, DM관광 상품은 제가 몇 가지 특이한 걸 제가 좀 만든 게 있어요. 좀 자랑스럽습니다만, 그 5사단의 여서전망대 같은 경우 첫 걷기, 유일하게 248휴원 중에 걷기 곳은 걷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7년도부터 5사단과 여천군과 경기도와 같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참정 청지가 됐어요. 왜? 그래서 나중에 저희 회사의 쪽 상품인데 남부관계가 이러다 보니까 근데 군부대 상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양구 두타인길, 그것도 처음 제가 2005년도에 만났습니다. 받아보니까 제가 아무리 일반적인 관광상품은 나름대로의 제가 어느 한쪽이 여행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이문대로. 그런데 DMZ 관광은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쪽에서 NO!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민간민이지만 천장 가면 아직까지도 군간민입니다. 저 말씀 이해하시죠? 거기서 더 이상 생략하겠습니다만 현실 같은 얘기죠. 민간군? 무슨 민간군이에요? 군간민이지. DMZ 해볼까 그래요. 입마치 하다가 되다 보면 입마치 무익을 안 되는 거야. 인사용 나온 거들은 안 되는 거야. 시대바꾼 걸 가지고. 무슨 대포 쓰고 하면 다 원위치. 다시 또 인사 바뀌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야, 이게 참, 그래서 저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했는데, 눈물도 많이, 눈물 감추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많이 눈물을 흘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DMZ 관광 상품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벅차다. 그 말씀 드리면서, 상품 구성은, 이거 참, 저 말씀을 드릴게요. DMZ 기본 상품은, 그건 아직까지는 안보관광이 줍니다. 4개의 땅굴과 전망대라는 전망대, 그 다음에 팔각정, 동료선. 요게 우리 안보관광 기본 축입니다. 기본 축. 항상 땅굴에는 전망대가 붙어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팔각정, 평화의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이든, 교회라든가, 법당이든가,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항상 연결이 있어가지고, 이 4가지에서 기본적인 안보관광의 상품의 기본 룰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경기도청은 땅굴을 아직 전이 못하면 거기 아까 상승호표 같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초롱군에는 이 땅굴과 초롱 포화전망대 같이 있죠. 파주산 제3땅 소전망대, 남구에는 제4땅과 을지망대. 이거 기본권입니다. 기본적인 거. 자,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상품을 보면요, 강화군은 이 제적봉 평화전망대, 이거는 그전에는 그 제적봉 그냥 평화전망대였습니다만은 평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안 돼가지고 앞에가 제적봉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평화전망대 붙였습니다. 근데 면미정 강화석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운영이 좀 작품이죠. 그 다음에 강서 버전은 뭐 대명 이렇게 그 강화군의 대표적인 그런 안보강 상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김포에는 좀 애교봉 전망대와 그 대명왕의 함상공을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상품이 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파주시 역시 뭐 말씀을 하시고 오셨겠습니다만 뭐 너무나 잘 아다시피 예, 우리가 좀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 되어 있죠. 임진강 임진강 풍기대교 제3땅 대전망 도산을 부르는 거, 그 다음에 그 제3땅굴 대전망 도산을 해맞죠. 이 두 가지 코스가 이렇게 파주적에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 통전망을 한 코스로 하나 볼 수 있겠고요. 판문 전망은 비록 이분이지만은 이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최근에 와서 경기도 그 철책선 하나 연결시켜가지고 자전거 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80년 그 1월 1일부터 내부인 판문대 방문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인은 할 수 있어요. 단체 30명 이상, 40명 이하는 국정원에다가 또 신고해야만이 단체로 신고해야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신고하는데 자기 날짜 희망자를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갈지 몰라요. 6개월 걸릴지 1년 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웃으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그때 여행사를 정해서 가볼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은 파주 같은 경우는 판문점 투어와 탕후 투어로 크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내 최초로 이런 관광상품 철책선 그 걷기가 연정주문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아까 그 정확하게 5월 6일 2시에 군부에서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아주 그냥 잠정 정지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휴대가 아주 제 회사의 주력 상품인데 엄청나게 손을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그 감시침투 감소망릉, 그 다음에 승자 정화선피, 그 다음에 역시 일당을 참고 정답에서는 이 코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면청문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사진. 군부대에서 체험도 있고. 자, 철원군의 상품인 뭐 철원군 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고수정부터 파주는 임진각이 허구지만은 철원은 고수정입니다. 고수정 시장에서 고수정 연구가 끝나다시피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오늘 철원군에 그 정부나 하셨다든지 많이 오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수정부터 꿀초바지망에 어쩌는 약도로 나와서 그렇게 돼 있죠. 고수정 그 다음에 토기저수지 생통 주민이 10월달부터 운영하는 그 철새 투어가 좀 이어다 합니다. 그 다음에 고수정하고 승전망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구의 지금 대표적인 기본 코스죠. 자, 화천군 역시 평화댐이라는 게 있고 오늘 그 시사단 오셨으면 시청 전망대와 리모델링 해가지고 대표적인 상품도 있고 베트남들 프로호 안보영 시간 기본 축이 이 대표적인 코스가 되겠습니다. 단 접경적이나 휴전 선적에 7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화천군은 DMZ하고 해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DMZ를 활용을 잘하는 그 동네가 화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파천군이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화천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선물도 제만에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파천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막하마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양구도 오셨습니다만 양구는 대표적인 것이 뻔집을이죠. 뻔집을 해평인과 제상권을 전망하고 이게 기본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도타이는 평화상대 수천급 계곡 트레킹 이것도 제가 2005년도에 상품을 개발해서 한 2009년도까지 잘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뻔집을 제사땅 꿀점만에 트레킹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 1박 2일 코스 정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프로젝트 시티 투어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까도 좀 말씀드린 그 화천구나 그 양구도 시티 투어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제구는 땅굴도 4개가 있고 전망대도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인제구는 그 2개가 아무것도 없는 동네가 인제구입니다. 인제구가 또 얼마나 옛날에 그 인제가 완전하고 원서부사였던 그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무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심사하더니 거기 하나 있는데 이치도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평화생명동이라는 평화생명동산이라는 그런 거대한 또 거대한 또 관광 자원이 있고 또 용릉이라는 거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도 보면은 평화생명동산 갔다가 대암산 용릉을 가는 경향이 있죠. 이 코스가 기본적인 코스가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화생명을 갔다가 양구뻗집을 아무항아지 이 경임에 가지고 양구뻗집은 양구입니다. 여기는 그 인제 어차피는 그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제가 연계했으면 이런 그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성은 뭐 아시다시피 통일전망대 가장 축이죠. CIQ 그 다음에 그 화진포 이 기본 코스가 되겠고 통일전망 CIQ 그다음에 그 강원 도립에서 오는 방관이 정말 2009년도에 그러니까 그 8월달에 그 접촉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버블 옥당이 참고하지만 내용이 좀 부충실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된 것이 방관입니다. 강원도립니다. 어제부터 꼭 필수적으로 가볼만 가봐야 할 것이 제가 대미 강화가서 뭐냐 대미 평강 같은 접수사 붙었기 때문에 꼭 가보려야 할 것이다. 화질포 기본 코스와 고정군의 상품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대방 상품이 역시 파주시가 거의 파주시가 95% 살아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파주 보면 파문제와 항을 볼 수 있겠고 임진각, 제3장, 도전은 우리가 흔히는 이걸 다른 말로 땅굴 투어라고 합니다. 이 관광객 현장에서 땅굴 투어라고. 그다음에 오산 통전망들 여기 이제 월요일이 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는 오산 통전망들은 그냥 끝나는 거죠. 못 하니까. 이거는 상품이 3가지 볼 수 있고 연천군에는 여수도망 14번 외국인 상품을 접촉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롱군은 역시 고수점을 말씀드리고 여기도 아니고 이거 다니면 초롱을 많이 파는 거죠. 뭐 시간적인 관계였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 코스 있고 10월달에부터 첫째 투어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판문점 투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5월부터 유료가 되어 있고 80년대부터 내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자료인데요. 이건 전부는 제가 따끈따끈한 겁니다. 판문점을 가려면 모든 못 믿으시. 이게 판문점 규정이 유엔사의 규정입니다. 규정. 이것이 기본의 모든 룰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이걸 가서 읽어보시고 꼭 이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있고. 규정이 유엔사 551-5다. 이걸 근거에 의해서 판문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켜서 VIP도 여러분 유엔사 규정을 맞춰가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이걸 꼭 넘기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꼭 필수적으로 보십니다. 자, 이게 벌써 3페이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요걸 많이 보셨죠? 판문점 방문자산서. 요거를 써본 사람은 판문점 갔다 오신 분이고, 요걸 안 써보신 분은 판문점 안 갔다 오신 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계속 밑에 한번 사인이 있습니다. 요거 선언을 사인하셔야 돼. 사인하시면 갔다 오신 겁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것은 참 그 유엔사의 규정의 중요한 판문점 규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판문점 방문 규정이 이것도 참 중요한 자료인데요. 아직까지 판문점 방문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가는지조차도 이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 좀 참조하시고 모든 것은 판문점 유엔사 비서처 아니요 DMZ 마찬가지지만 유엔사 군사정전의 비서처로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는 이렇게 당연히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인 여행사입니다. 우리에게 여행사는 전날 한 3일 전에, 4일 전에 순간 유엔사에 뭔가 가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영문이랑 여권과 선별 국적 요 4가지가
접수시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전에. 네. 자, 유해산애들은 바로 그냥 그런 거예요. 기체에서 이것을 모든 것이 한국 연락하는데 유해산은 자기들끼리니까 바로 그냥 지통을 통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거를 이것도 좀 중요한 참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참 중요한 자료인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전협정이 유효한 나라는 적대, 그렇죠? 근데 여기 만약 보고 싶다면 아프가니스탄,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 리비아, 쿠바, 시리아, 수단, 판무점을 가고 싶으면 못 가는 나라예요. 완전 통제국가입니다. 그냥. 통제국가. 판무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문점 현장을 뭐 여러분들 가보시면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바랄 것 같아 그림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동일담정 되겠습니다. 하다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자, 평화의지 판문가. 그다음에 통일이가 돌아주는 다리. 그다음에 통일이가 도끼만 사건, 그 사건 나무, 요 나무가 요거입니다. 요 둘레죠. 둘레. 그러니까 엄청난 두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판문점 투어 일정이 어떻게 되냐? 서울 출발해가지고 인정을 허브입니다. 허브 갔다가 쉽게 말해서 거의 두 가지죠. 판문점 단일 코스냐, 동시 투어냐에 따라서 이 코스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판문점 투어 같은 경우는 판문점 하나 가다 판문점 끝나면 그거 갔다가 바로 그냥 와요. 근데 동시 투어는 판문점 갔다가 와서 다시 인정 와가지고 제4단으로 다시 가요. 두 가지 겹칩니다. 이 코스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품문의 현실적인 현실과 부딪점. 개선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거의 한 40년 정도한 그동안 김우주 관광이 안보관광에서의 그 내부분의 그 방문식 코치와 안보교차에서 참 중요한 역할과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전역지라든가 전시관, 교육관 것이 규주가 되어 있었죠. 근데 40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번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펌드 디오미 같은 걸 뭐 몇백 번 하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겹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가다 온 사람들은 너무나 그 단적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죠.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이제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때가 좀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사람에게는 나이 먹다 보면 좀 변화가 있듯이 이것도 야구기 상품도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DMZ 관광은 지금 현재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저도 고향이 경기도 평택이지만은 DMZ 관광하면은 그 많은 관광 상품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안 알고 있는 사람 생각이 파주를 알고 있어요. 파주만 알고 있어요. 제사 땅 저장만 보면서 그 정도로 여행사나 일반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파주에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 처음 같은데 파주 터졌죠. 관광 자원 시도 다. 왜 그러느냐? 나머지 여행사든지 이런 사람들니까 우리나라 여행사 그 관광 온 사람들이 장기 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2일, 3일, 4일 길어봤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 거라. DMZ를 하루에 저기를 취할 수 있는 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가고 싶은 못 가는 빨리 갔다 올 수 있는. 그리고 파주 갔다 온 걸 DMZ 다 갔다 왔다. 네, 그렇게는 인식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DMZ 관광하면 파주죠. 파주를 땀. 그걸 DMZ 관광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옛날 사실 그전에 좀 이게 좀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그 2000적이 없었어요. 이게 언제가 이게 병도 보고 대포 쏘고 뭐 쏘더니만 이때부터 DMZ 관광이 너무나 민감하고 경색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뭐 경제를 경과도 너무나 굉장히 그 남관계가 변수가 크다는 거죠. 이게 옛날 그렇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진짜 아주 중요한 문제 현실이 좀 나왔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제 민간인 그 사실 문제점은 개선사항인데요. 민통선 입주 추진에서 이제 완화가 좀 돼야 됩니다. 네. 따져보면서 많은 좀 변천사가 많이 있죠. 80년대 같은 경우 30일 전에 출입해야 DMZ가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30일 전에. 네?
90년 전에는 15일 전에, 90년 7월 전에 7일 전에, 현재는 그래도 거의가 이게 80년대 90년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망대는 땅굴간 거의 다 당일 고수한다. 아까 말씀드린 오피는 2전, 3전 분부대에 해야 된다. 그렇게 딱히 머리에 입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드렸죠? 오피는 3전, 7전 해야 된다. 분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그 문제점은 민통선에 입주 완화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입주 완화돼도 많이 와야 됐는데 또 일단 국방부에 우리 취향 균형에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완화된 거죠. 사람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민통선에 그 입주 완화가 좀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고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그 미터스 출시에 단체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다른 데는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파주 지역만은 일사단 거기는 전진부대인데 거기는 30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인터넷 출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할 수 없어요. 쉽게서 말씀드린 단독 투어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30명이 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런 그 에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30명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나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30명이 언제 무슨 기준입니까? 지금 이제 한 학교도 학생들도 옛날에 60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학교가 학생 30명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명 기준이 그 당시에 파주 지역에 셔틀버스 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편의점 모함이라면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보장게 그런 게 작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전체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민통선이 파주뿐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아쉬움이 있습니다. 통일이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단체 심지어 하향이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좀 개성사항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여러분들 다 겪으셨을 겁니다. 북쪽을 향해서 살찌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도대체 제 하시기에 전 이해한 거예요. 전 이해한 거예요. 지금 위에서 다 내려보고 있는데 무슨 게 어렵냐 저는 그 얘기예요. 왜 가만 달라진다고 하니까 봐요. 근데 추사단은 확실히 개방되어 있어요. 15사단 청년부대 전망대 이런 게 다 있는 중에서도 불구하고 있는 중에 5사단 여차전망대 그 다음에 15사단 승리전망대 14사단 치산전망대 이 세 곳만큼은 과감하게 이쪽을 오픈하고 있어요. 이걸 알기야 과감하게. 그 대신에 내 쪽 찍지 마. 보기가 싫으니까. 그게 정상이지. 아무 지금 뭘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난 이걸 과감하게 그래서 딱 또 그래. 땅굴이 보이는데 땅굴 사진 찍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땅굴에서 뭐 문제 있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입만치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부대는 항상 두 가지 중요시합니다. 첫째가 안전입니다. 안전. 두 번째 보안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군부대는 오픈을 안 합니다. 왜? 안전해가지고 많이 사고 나면 무엇입니까? 그게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중요한 군부대는 제가 그동안 해보니까 상대해보니까 안전과 보안이 적겠지 않은 오픈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년도에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보안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감하게 좀 오픈을 만들죠. 또 클리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외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파주, DMZ 관광은 파주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현재 좀 개선사항이 될 수 있다. 그 DMZ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공 개발적인 지금 변화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외국인 대형 저기 안내사가 부지기가 없습니다. 제가 많이 상대를 해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못해. 보니까 뭘 안 해주고 와서 저한테 해보면은 오늘 안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맨날 아는 게 딱 부산망도 그것만 갖고 그냥 녹음시키는 거죠. 뭔가 현장은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관광공사나 또 우리 관계인 또 우리 관광공사 다 오셨으면 관광투명 안내사 이것에 좀 신경을 좀 써서 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관광객은 좀 소프적인 문제인데요. 이 관광 상품을 제가 그걸 판매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 여러분 아시죠? 그 밑에서 안에 들어가려면 검문소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충성해가지고 관문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좀 남들이 상품적인 효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빠져가지고 뭐가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좀 절도 있고 좀 뭐 좀 시커먼 게 있고 해가지고 뭔가 좀 상품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좀 아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 욕심입니다만. 그런 시대적인 바뀜도 있습니다만 이게 좋았다가 또 좋은 시대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품화의 측면에서는 우리 민간인한테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국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이 좀 상부층에서 아주 공돼 있고 요게 요새 또 이게 변화가 생겼어. 언제부터 갑자기 이 군부대에서 시정전망대하고는 갔다 왔어요. 시정전망대 혹시 아닙니까? 시정전망대 모르셨나? 역시 시정전망대. 그런데 요새 추세가 전망대를 안내를 누가 하느냐? 민간인을 하고 있어요. 전망대 나와야지. 군부대 설때 있게 해줘야지. 그래야 맛을 시작했어요. 거기 가야 나는 거지. 제대로 나는지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맛은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치면은 아쉽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소프적인 가전 상황이고, 이건 제일 괜찮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4년 만에 느끼면서 같이 지금 공유를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인 거니까. 자,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건 조금 좀 지자체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표를 좀 가해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견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릴 겁니다. 또, 어떤 지역에 가면 나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주관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걸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신경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그런 그 의사를 표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오늘 뭐 해당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자는 뜻에서 감히 좀 드립니다. 접경 지역 지자체별 다 공통적인 상황을 보면은 뭔가 좀 피해의식을 느끼죠. 개발 지역도 있고 무슨 뭐 접경 지역 쉽게 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어요. 이것이 좀 많은 정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큰 틀에서 그러면 접경적으로 지자체 보니까 뭐 재정적인 재정 자립도 아주 참 열악하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오셨습니다면 많이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그냥 하는 거니까 먹고 잠 자주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좀 그렇죠. 그래서 보면 또 요새 그 평안 느끼가든가 그게 관심도에 따라서 이 코스 많이 개발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가. 그래서 그 보면 좀 1,000원, 화천 좀 더, 화천 선물 많이 갖고 왔는데, 화천 얘기 많이 나오지? 화천 선물 많이 갖고 왔는지. 그 DMZ 받는 공무원들 보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5년, 6년 동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한 곳에, 관광 쪽에 나 영어를 지금 말씀드리면, 관광 공무원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고생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최소한으로 그 자리에 왔다 가면 진급 점수, 고가 점수를 가지고 지원시켜야 돼. 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마당에 바라고 1년 있다냐 가려고 정말 틀려고 그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화천은 보니까 거의 한 4년 5년 했어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속적인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들이 좀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되고 있고 인터뷰가 되는 것 같아요. 단지 가면 1년 2년 딱 그냥 가는 거야. 알만하면 가. 뭐가 일을 안 돼. 양상. 참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오늘 제가 좀 중요한 건데요. 이 문화사상이 초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 이분들 자꾸 생각 많이 해요. 이분들 4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3만 5천 가고 지금 3만 이거 정할 때가 안 돼. 이 땅에 이게 하루 가는데 얼마에서 뜹니까? 네? 그게 너무 그게 참 지금 고민력이에요. 네. 예산에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하루 종일 다 김값 따는 거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3만 5천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업계를 문화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좀 도에서 나와서 이 처우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예. 비록 아마 나이 여사들 수만 있으면 개성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문화가 해설사가 많이 있는 지역은 그래도 관광에 대한 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없는 지역이 많으면 활성화가 하긴 와. 그렇지. 관광 잘 있는데 관광 해설사가 뭐 있겠어요? 그 제가 보니까 딱 보니까 해설사가 잘 돼 있는 데는 역시 관광도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관광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말이에요. 관광가가 이 본관에 1층이 없어. 다 별관, 신관. 본관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어? 4층, 3층 다 있어. 내가 작교 지자체 딱 보니까는 본관 1층 딱 있는데 어디냐? 강원도, 속초와 강릉이 있더라고. 거기는 본관 딱 1층에 있어요. 맨 1층에 있더라고. 그건 나도 진짜 반가워요. 뒤물이 떠나서 한 거예요. 관광 많이 되는데 거기는 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동네니까. 그거 생겼어요. 네, 그걸 좀 느꼈어요. 네, 그걸 보니까. 네, 그렇고. 근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이 겨울 상품 문제인데 그래서 나도 추워요. 네, 이 동작이 어떻게 나냐. 여행사는 어려운 겁니다. 동작이 나려고. 그래서 저도 상품을 봐서 하는데도 인복을 많아가지고 뒤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문제는요. 이 전경적인 문제가 이 식당 음식도 이거 문제죠. 네? 참 너무 주장하죠. 네. 집에 나와서 좀 농적 체험 많이 생겼습니다만 거기다가 음식이나 참이 없어. 어디든 간에 비빔밥 어디다 간에 무슨 밥 똑같아. 탕. 네? 이러니 이거 어디 산에 가도 그냥 설렁탕 무슨 뭐 어떻게 있고 어디 가도 그냥 막 비빔밥 있고 이게 되냐 이게. 네? 요즘 좀 차별화되는 것이 느낌이. 그리고 가격은 또 약간 또 싸고 또 비싸고 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극적으로 국내가 상당한 상품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 느꼈습니다. 자, 옹진군은 관광문화과에서 합니다만 선문화 같은 게 사실 접근이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가고 싶어도 여기 잘못 나오면 이틀 걸려요. 또 3일 걸려요. 일단 가고 싶어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선생님 그렇고. 강화부는 관광개발사업소 해가지고 그 위층에 둬가지고 참 지방은 방문을 합니다만 그냥 그대로 그냥 상품이 단조롭습니다.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부는 역시 해병대와 좀 연계해가지고 좀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요, 오늘 김포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 31개 시가 군이 있습니다만 적경적인 시거든요. 이 김포시는 관광가가 없어. 관광가가 없어요. 그런데 유원상 부장님 고향이 김포죠? 한번 하세요. 문화예술과야. 문화예술과에 관광팀이잖아. 거기서 관광을 하고 있어요. 네. 그 20개 조회 중에 미래의 관광가가 없다. 이거 좀 빨간색 해주는 거. 검증을 했네. 이거 작품도 산적이죠. 자, 파주시는 말할 나위 없고, 경기도나 청구나 아주 신경 쓰는 것이 그렇죠. 파주시는 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또 민북관광사업소가 대문제 안에 민선동에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파주시는 보니까 요거 30년 통짜는 식당이 말이에요. 30년이나 똑같이 똑같아. 나오고 여기서 좀 그건 그런데 여기 성수기 때는 너무 몰려가지고 내가 보니까 최소 인원이 33,000명 되는데 어떤 데 6,000명 와가지고 제가 좀 문제가 되지 못했잖아요. 좀 분산. 근데 가운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제대로 알고 있어. 이러는데 그것이 너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천군.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보다는 문화관광체육과지. 이 세계를 다 해요. 수도권에도 좀 멀리는 그런 인상을 좀 봤습니다. 연천군이. 근데 최근에 관광에 대한 위스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어요. 네. 제가 우스갯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3년도에 연천군에 가서 가까이 있으니까 여행사 왔었는데 지도 좀 달라고 하니까 거기 관광과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직원이 지금 뭐 어떻게 2차 3년이가 10년 흘렀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지도를 여행사에 왜 줍니까?
그 당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게 되겠나. 근데 지금은 제일 깨우친 동네가 연천군이 많이 또 갈라지고 있어요. 예, 연천군이. 연천군도 잘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농촌처럼 방법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잘 있어요. 숙박이고 여기 아니니까. 그래서 석동진 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여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이성됩니다. 잘 되어 있어요. 농촌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우리 꼭 굳이 지혜를 하고 싶으면 좀 지오 사이트를 하고 선사시에서부터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연천군입니다. 단지가 근거가 없습니다. 연천군 다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상품과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있다. 그럼 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히 이거 적고 싶군요. 자, 철원군은 사실 지금 상품이 차지하고 있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도 보면 오직 이 최계파 공화 하나 그냥 승부수가 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조만간 됐겠죠. 근데 여기는 또 다른 것이 해설사 제도가 조금 잘 됩니다. 여기는 또 문화관을 해설사뿐만 아니라 농촌처럼 강화할 수가 있어요. 네. 요새 또 지오파크도 있고 남대로도 있는데 이것도 보지 않는 그 단지역과 달려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처음에는 문화관과와 설상학 강화사들 아주 세 파트가 운영을 하고 있다. 예, 화천입니다. 화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문지하는 그 산업 동네에 불구하고 아주 나름대로 이거 산천 숙제를 해가지고 좀 탄력을 붙은 것 같아요. 너무 자신감 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과 금이 잘 관련과 연결되어가지고 상품이 좀 되는 동네가 화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양구군에 지금 오셨습니다만 양구도 정말 청정적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청정을 좀 체작하는 아니냐. 양구는 사실 2010년도부터 옛날 양구가 아닙니다. 많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어요. 그에 뻔해 인재에 밀렸습니다만 지금 인재가 많이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구는 가장 유일하게 경제와 강화에 접목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그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 경제하는 것이 아마 전국 지자체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연계시키고 관광에 신경 쓰고 있는 동네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재군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콩 전문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좀 그 성태광 쪽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그런 상태죠. 특히 건강한까지 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계병원 공원 유지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통일전망대가 좀 노후되는데 그래도 좀 저도 컨설팅 갔다 왔습니다. 2014년부터 통일전망대를 신축을 해가지고 색다른 변화를 들여하자는 것 같습니다. 자, 발전 방향은 전부 좀 그렇습니다만 충분적으로 말씀드리면 DMZ를 좀 제대로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또 상품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한 예를 들게요. 파주 지역에 막히잖아요. 우산 탐방 내가가지고 DMZ라고 저게 DMZ입니다 하면서 끝내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야 이게.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만약 우산 탐방 그 파주에 막히면 차로 가면 되는 건데 이런 발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 강도 경기를 떠나가지고 이런 시점 출범에 필요치 않은 시점 아니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 DMZ 화면이 그 별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지금 변화 없었습니다. 최근에 왔습니다. 다음 번 최종 완전 변수가 됐죠. 종수가 됐습니다. 종수 상수가 됐어요. 그게 변화가 왔다서 많이 좀 달렸다. 그래서 DMZ는 아시는 발전하기 위해서 군관민 전향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게 되고 제가 몇 번 전 주장합니다만 그래서 DMZ가 좀 많이 좀 그나마 인식되고 관광공사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삐때리다는 거 별게 다 있는데 DMZ도 하면 DMZ라고 전화보자. DMZ라고 전화보자 얘기야. 그래서 그걸 좀 DMZ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때 대통령 홍성도 해보고 다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정해서 모았다. 그래서 역시 관광공사의 그 역할이 참 증대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예산도 정부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지금 홍보에서 페스티벌 이건 개인적 상황입니다. 방문전 시간도 이런 상에서 참여하는데 그 점수를 해서 소개를 시켰다. 가는 사람 많고 자리는 한정돼 있고 이게 문제죠. 이 중국이 관광객 그렇게 많이 와도 판문점은 중국어가 하나 안 됩니다. 영어가 이런 밖에 안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선들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대처가 잘 못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상품 개발은 이거 참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지금 국가 발전사하고 군수를 아시겠지만 이건 실전 같은 책입니다. 송수가 직접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재의 신담의 KCC 육군과학 전투입니다. 이것도 상품을 가지고 저희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또 강원도에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줍니다. 자,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상품 개발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가 없으면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대해보니까 군은 말이 사단하는 말이죠. 이 군수나 시장을 상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상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눈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딱 신장 인사 보니까 아주 그 사단장들 딱 보면 말을 하는데 전에 딱 보면은 그래서는 모두 뭐 큰 걸 도합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단장들 군수도 시장도 대단한 분들인데 그런 심장을 내가 현장에서 느끼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래서 강원도는 좀 저도 오늘 좀 강원도 좀 부대에서 좀 배영 체험을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강원도는 강원도 좀 나올게. 이걸 좀 체험장을. 좀 사실 상품이 뭐지? 거의 약하거든요. 이거 좀 본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상태관광은 현재 뭐 파주하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상찬이 쪽 테스트코스 이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상찬이가 엊그저께 대통령 그 후보께서 후보시에도 갔다 오신 분이고 여기 특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코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거의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은 뭐 양대에서 빨리 17을 좀 개발해서 상품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도산에서 무슨 개발 코스 인재를 좀 제대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그 외에 뭐 판문장 대성동을 좀 명령 풀어냈으면 좋겠고, DMZ 시경 심리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시키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지역파크 사이트 명령 프로그램이 경기도에서도 좀 연천군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한탄을 임진강 주상들이 그쪽에서 용역사업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신경 쓰고 있고, 뭐 이거 DMZ 그 금강산관과 뭐 될 것 같은 하더니만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좀 사업성과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좀 가장 아쉬운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뭐 신경 쓰기도 이것은 이거는 바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유엔서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고 그래서 또 다음 단계에 또 변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맨날 뭐 저는 그렇습니다. DMZ 관광 대표님 상품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하면 그 DMZ 관광 상품도 있고 노력을 좀 서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에 우리가 DMZ 관광 상품에는 철책선 안으로만 들어야만이 DMZ 아닌가 하는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땅구 전망대는 거의 다가 정확하게 DMZ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하게. 우리는 철책선 저에 철책선이 다 DMZ 한 전방 앞으로 전제했잖아요. 또 여기를 가시다 보면은 우측에 하얀 표지판에 비인가 출입금지가 될까. 여기서부터는 민통사 출입금지가 있어요. 민가 한가선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했습니다. 그 안부터는 뭐냐? DMZ 아니는 겁니다. 우리 그걸 하죠. 왜? 만약 이것을 현재,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경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전에 좀 유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측에서. 이 때문에 이걸 얘기할 수 없어요. 오늘 지금 기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만 얘기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DMZ 다 보면 거의 다 DMZ 그 상품이다. 철책성 기준이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DMZ에 충성하라가 저희 회사의 사원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